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 탄력을 오늘 결국은 다 내어준 월요일이었습니다. 2600선을 재탈환한 지 한 달여 만이 됐었지만 그런데도 하루 만에 이 26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FOMC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또 펼쳐가야 할지 저희가 또 관전 포인트 4가지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를 좀 보자면요. 양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의 밀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수의 상단이 막혔을 때 그리고 돌파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인데요. 오늘은 이 심각한 수요 둔화에 부딪혔다 이런 TSMC 쪽에서의 악재가 쏟아지면서 미국 시장이 먼저 흔들렸고 우리 시장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모두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올랐고 또 잘 버텼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 하락폭이 많이 깊었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기관의 매도행률이 오늘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을 좀 확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으로만 좀 여기고 비중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시황 짚어드리면서 반도체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공모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로봇을 움직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소부장기업 IMT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죠. 밀리에서제가 시작을 했고 내일은 레뷰 코퍼레이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 한싹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 청약을 좀 해도 될지 아니면은 그냥 보내야 할지 이 부분 저희가 체크해 드리고요. 일정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메모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우주통신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요. 지상망이 단절됐을 때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 이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합니다. SKT와 오늘 함께 국내 서비스 출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여기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가 된다면 이제 우주 개발에 한 발짝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 속에 오랜만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한동안 많이 밀렸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관심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드리면서 특징주도 이슈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아질 일만 좀 남았다라고 기대감이 생각이 되는 중국 소비주 쪽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업종이 이 섹터 안에 소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담고 싶은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의 황금 연휴를 또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맞서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호텔, 여행사, 면세점 두루두루 있는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미국의 아마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수입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모멘텀을 넘어서 앞으로도 이 미국 시장, 중국 외에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의 저력을 또 확인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 필살기 종목 2가지가 여기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오락관의 미를 담당하시는 이지은 멘토님의 수익률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 중에 최근 10개 종목만 좀 추려봤습니다. WCP 10% 상단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2거래일 만에 실현을 해주셨고 두성엔지니어링은 2길 수익으로 총 8% 넘는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제2호 마음 AI를 거쳐서 TPC도 11% 넘는 수익을 또 짧은 기간 안에 실현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분할 매도 또 보여주시면서 우린 BTS 24% 총 담아주셨고 센서뷰도 20% 넘는 수익을 지난주에 또 수익 실현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다 체크해 주시고 모멘텀 체크해 주시면서 보유기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우리 이지은 멘토님의 또 매력인데요. 오늘도 그런 필살기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고 모두 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챙겨주시면서 함께 누렸던 이런 포트폴리오의 수익이기 때문에 꼭 오늘의 전략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서든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누르고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셔서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도 어느덧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0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거래일 동안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을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시장은 오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좀 더 어려운 하루가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대로 분위기가 확 꺾여서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느냐, 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 1시간 동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여러분들 옆에서 타이트하게 시황도 알려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추천도 계속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부터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OMC를 앞둔 시장입니다. 지금 19일부터 20일까지 FOMC에 지금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확대됐고 또 시장에 대한 신중함이 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월요일 첫 거래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뚜렷한 매수 주체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9월에도 금리는 동결할 거고 아마 11월에도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유가도 많이 올랐고, 물론 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도 지금 오르고 여러 가지 대내적인 환경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불안감이 눌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9월달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FOMC 이후에 어떠한 발언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막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게 지금 일부러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달러도 강세화가 될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얼어붙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나 안 올릴 거냐, 여기서는 동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파월의 발언의 해석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는데, 지금 이번에도 파월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여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더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파월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FOMC를 앞두고 더욱더 신중해지고 있고 매수의 주체도 없고 뚜렷한 주포도 지금 들어와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일정이 좀 소화가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참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물론 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풍부해서 너무나 좋은 시장을 맛봤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금리라는 이 부분을 맞닥뜨리면서 물가 신경 써야 되고 지표 신경 쓰고 파월의 발언 신경 써야 되고 FOMC 신경 쓰고 계속해서 일정을 어떻게 보면 소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올해는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시장이 버텨줬고 잘 지나가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9월 달 FOMC 앞둔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 내성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신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돼야 보는 게 지금 이 점도표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회의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경제 전망 보고서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점도표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약간 하향 조정을 이제 그 FOMC 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점도표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적정 그거를 이렇게 표로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티커 같이 이렇게 까만색을 붙이는데 이게 만약에 하향이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11월 달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1월 달과 12월에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레벨 다운이 전망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향되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더욱더 증폭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은 딱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지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 무조건 우리는 하향될 거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파월의 발언 그리고 이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또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완전히 이제 다시 끌어내리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노이즈에 우리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변동성 또한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멘탈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너무나 선택과 집중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쪽만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시장의 반등 탄력도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게 바로 반도체주들의 약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주들이 여러분들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반기 때도 반도체주들은 좋다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전도 그랬고 2%대 하락이 나오면서 다른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주들, HBM 관련주들이라든지 DDR5 관련주들은 막 7%, 10% 가까이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약간 불안감이 많이 생기셨을 거고 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도대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TSMC에서 장비사에게 공급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어머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보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가 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투심이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주말에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고 TSMC도 그렇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뚜렷한 완벽한 사실 여부는 확인된 게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 노이즈에 노출된 거는 사실이고 그치만 저는 오늘 영향이 크긴 했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은 주 후반이라든지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은 있기는 하지만 HBM이라든지 이런 AI 시장이 나타남으로써 지금 새롭게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들이 나왔고 또 감산이라든지 이런 재고들도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감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탄력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딱 뚜렷하게 언제 실적이 돌아온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3분기 또는 4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보다는 단기적인 좀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면은 되게 좀 힘든 구간이 더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였다라기보다는 반등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반도체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볼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노이즈를 활용을 하자라고 제가 적었는데 물론 성급하게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고 반도체주들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쓸어 담아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올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 최근까지도 결국에는 주가는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갈 종목들은 결국에는 갈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활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은 과연 반등 탄력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반등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떠한 섹터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수가 있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신 거고 방송 보고 좀 천천히 대응해야지 시장도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기회를 한 발 좀 늦게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도 같이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추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시황부터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파월 의장의 말은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점도표 하향시에는 이제 연말에 수급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해주셨고 하지만 상향시에는 또 변동성이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또 항상 나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데요. 우리 이지은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하락은 이제 주 후반에 또 다시 힘을 내줄 거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단기 노이즈도 또 활용하자 해주신 만큼 보유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길로 매도 타점 잡아주시면서 8% 수익 만들어 주셨고요. 제이오 대원강업도 3일에서 4거래 보유 기간 확인됩니다. 5%에서 11%까지 수익 골고루 담아 주셨는데 센
센서뷰, 뭐 지난주에 이 두 종목으로 또 40%를 챙겨다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리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런 수익들 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본격적인 이슈 체크하기 전에 수익 리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 네. 지난주에 아무래도 40%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나눠서 가져오셨으면 좀 좋았겠다 네. 싶더라고요. 네, 이번 맞아요. 주에는 왜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인 거 다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좀 가볍게 와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또 좋아하는데 반도체 종목들 오늘 또 조정이 깊어가지고 좀 속상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차트를 돌려보고 했을 때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최근에 힘이 좋았던 종목들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추세가 죽었다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물론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힘든 구간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결과가 수익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때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면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었고 아직도 조정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린 PTS도 역시나 제가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왔을 때 셀 때는 또 힘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끼라는 것도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 재료 분석, 이슈 분석,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아 떨어졌고 단기적으로 12%의 수익, 11% 절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를 또 한 번 만들어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내일 바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섹터가 좋은지를 보시고 나서 들어가야지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최대로 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 종목 지금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 노란 톡방에서는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매도 시에도 매도 가격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초보이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굉장히 주식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진짜 탄력이 좀 나온 종목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챙겼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12% 그리고 8% 시장이 불안정해서 저는 최대한 빨리 수익을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좀 강세였고 매수 가격과 함께 이때 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일 오신 분들, 방송 보고 오신 분들 센서뷰 매수하세요. 센서뷰. 저는 종목 수를 그렇게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3일 안에, 5일 안에 갈 수 있는,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같이 수익을 내면서 종목을 늘려나가지 말자. 대신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라는 주의라서 센서뷰를 제가 드렸고 노란 톡방에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많은 수익을 챙겨주셨더라고요. 18%의 수익을 챙겼고 13%, 14% 정말 화려한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이거는 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 매수 가격 그리고 제가 보는 매도 가격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런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변곡점이다. 기회가 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고 오히려 종목들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번 조정이 있어야지 더 크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거를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큰 변화만 없다면 기회로 잘 만들어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매수와 매도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배울 수 있는 노란 톡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뭐 40% 챙기기도 어려운데요. 이지은 멘토님은 지난주에 또 한 주 만에 40%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우린 PTS는 일단 로봇 관련주로 지난주에 20% 넘게 챙겨주셨는데 재공략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전략 담아보시고요. 센서뷰도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인증을 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지은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이렇게 변동성 심한 이런 시장에서도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들 잠시 후에 필살기가 또 있으니까 또 담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이번 주에 어떤 또 이벤트가 있는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저는 사실 이거 너무 기다렸어요. 네.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네. 청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번 주에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담아봐야 되나? 또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다 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야. 네, 좀 그래도 좀 걸러내실 수 있게 제가 걸러내실 수 이번 있게. 주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공모주 슈퍼 위크라고 불릴 만큼 정말 대여급 종목들이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I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이저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건식세정 장비 사업을 전개하는 소부장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술 특례 상장, 기술이 그만큼 좀 괜찮았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은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기술이 뛰어나면은 상장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다음 달 10일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에는 너무나 큰 대여가 있다 보니까 IMT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단기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괜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냥 관종에 넣어 두시고 좀 보시면은 언젠가 좀 공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종목이 이제 다음 달 10일에 상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밀리의 서재는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정말 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몇 년 전부터 밀리의 서재 상장한다, 관련주 뭐가 있다 하다가 시장에서 어느 순간 좀 사라져버린 그런 이슈였는데 갑자기 이제 IPO를 또 한다 하면서 다시 이제 슈퍼위크에 딱 이름을 올렸는데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서비스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이 업체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엔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이 4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2억 원, 결국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생각보다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예상 외로 흑자에 성공하거나 좀 마이너스 기업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못 내는데도 상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은 어쨌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달 27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19일에는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하는데 저는 이 기업이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SNS가 날리면서 인플루언서가 정말 사업성이 저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이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면 진짜 패션 쪽, 화장품 쪽 이런 쪽의 판도를 뒤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요즘 세상에는 정말 굉장한 저는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홈쇼핑 시장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글로벌 시장도 같이 공략을 해서 글로벌 쪽의 인플루언서랑도 연결을 해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뤄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처음에 이 기업 하니까 저는 공구음원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났는데 공구음원은 엄청나게 좋은 실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무증까지 했던 기업이긴 한데 지금의 주가 규모는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때는 시장에서 주름을 잡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약간 비슷한 색깔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공모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해서 시장에서 의외의 반응을 끌어내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좀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6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시면 재미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싹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번에 슈퍼위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보 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10월 4일에 상장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트렌드랑 저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보안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하고 공급을 한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IPO에서 가장 성공을 하려면 지금 트렌드에 좀 부합을 해야 돼요.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지 시장에서 그만큼 수급도 들어오고 관심도 받고 청약의 성공, 흥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기업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아까 밀리의 서재 의외의 색깔을 가는 종목들이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혼자만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독주를 할 수 있는 기업 외에 이 두 기업은 시장의 색깔과 지금 좀 잘 어울리는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은 청약 증권사가 무려 7곳입니다. 보통 이제 청약을 하려면 내가 증권사를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 청약을 하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러분들이 터야 되는데 그럴 게 없는 게 7곳에서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관의 절반은 공모가를 초과해서 냈는데 지금 기관 청약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률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300대 1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1일부터 이게 법이 좀 바뀌어서 납입 능력 초과 금액을 청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끌어와서 청약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초과적인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은 지금 로봇의 대장이죠. 왜냐하면 협동 로봇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대장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품절주예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품절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 400%의 수익을 달성한 신규 상장주가 없었는데 따따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 번은 도전해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약하고 나서 뭐 400% 가든 안 가든 일단 뭐 그거에서 수익만 챙겨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경쟁률이 높아서 쉽진 않겠지만 이러한 일정이 있고 제가 설명드린 기업들 중에서 아 나는 한 번은 그래도 좀 이 기업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하시는 기업 있으면 청약해 보셔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또 공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또 제가 필살기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총 5개의 종목에 또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IMT, 밀리의 서재 청약이 있었는데요. IMT와 밀리의 서재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내일은 2종목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한싹도 의외의 이런 독보적인 종목으로 언제 깜짝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특이한 종목도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설레면서 내가 이 공모주의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품절주 그리고 따따블의 첫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일단은 무려 7곳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목요일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하고 있다라면은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좀 많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서운함은 사실 우리 이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으로 채워가시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셔서 이진 멘토님과 함께 가을을 또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를 또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이제 다음 이슈는 우주항공을 가져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우주항공인데 또 5G 뭐 통신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네. 어려워요. 어떤 그쵸. 쪽을 봐야 되는 건가? 어떤 쪽을 좀 포인트 맞춰서 이 섹터 가져오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면서 또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요. 스타링크에서 SKT와 손을 잡고 국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SKT와 손을 잡고 국내 위성통신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SKT 자회사 SK텔링크와 협약을 맺고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스타링크에서 이 얘기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더욱더 구체화된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의 연내 국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졌고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기대감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SKT 관련주 강세 보였으며 스타링크가 KT 위성 전문 자회사 KTSAT와도 협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SKT 관련주라든지 KT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우주항공 제가 섹터를 써놓긴 했지만 SK 관련주 그리고 KT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주항공 쪽이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우주항공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과 러시아 협력 등으로 인해서 스푸트니크 쇼크,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통한 미, 소련 우주과학 분야 경쟁이 재현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환경에서 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된다면 우주 개발에 대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부 정책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우주항공 쪽으로 나오고도 있어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직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엔텔스가 SKT 관련주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거래대금하고 거래량도 좀 괜찮게 들어와서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은 KTIS도 역시나 KT 관련주로 기대감이 실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다가 최근에 우상향해주는 흐름, 조용조용 우상향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탄력도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고 오래 답답한 흐름이 나오셨을 텐데 하나 둘씩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소식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더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가진 종목의 우주항공 이 종목은 언제 날아오를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이 섹터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줬습니다. 일단 정책의 예산 이런 힘도 있는 섹터이고요. 또 스타링크와의 기대감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세 가지의 특징주도 짚어주셨습니다. 인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또 봐주셨고 뭐 KTIS 그리고 인텔리언테크 모두 우상향 중인 그런 종목으로 타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런 수익률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멘토님께서 최근에 10가지 탑 10만 꼽아왔습니다. 센서뷰,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챙겨주셨던 섹터의 종목인데요. 센서뷰도 지금 5G 관련된 종목으로 미리 지난주 20% 넘게 챙겨주셨던 종목이고요. 모두 다 보유 기간이 짧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지은 멘토님께서는요, 특징 이슈를 잘 골라내서 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필살기가 있는 그런 섹터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가져와 주셨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해서 이미 내가 자주 쓰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 같은 결이에요? 비슷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또 포인트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좀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오늘 단기적인 탄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소비주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요.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추절, 국경절, 황금 연휴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연휴보다 더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로 넘어올 그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달 전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반짝했던 중국 소비주들을 다시 주목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동안 못 왔던 사람들의 그 수요가 시간이 너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로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9월 13일 한국 정부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 64개의 기관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어요. 가서 우리나라를 좀 더 올 수 있게 우리나라를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행사를 가졌고요. 지금 내수 경제가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그 열쇠, 해답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답을 6허에서 찾고 있고 그 움직임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때쯤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엔 최근 CPI가 반등을 했고 실물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경기 불안 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엔. 근데 한층 더 완화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연휴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련주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중국 소비주들이 소식이 나왔다가 좀 주춤해졌는데 다시 한번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연휴 기간 이번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196만 명의 국내 항공 승객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해외여행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같은 경우엔 연휴 기간에 출국 항공권 검색량이 2019년 동기 대비해서 100%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 안에 검색을 많이 한 나라 중에서 한국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도 국경절을 전후해서 중국편 좌석 공급 확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효과는 물론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4분기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미 월별 실적은 우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분기부터 볼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루면서
화장품 그리고 뭐 카지노 이런 것들 다뤘는데 여전히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의료 관광을 굉장히 많이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의료 쪽, 그 성형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 이 중에서도 제가 조금 같이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화장품 쪽인데요. 화장품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또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떠한 모습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후속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2023년 오늘 화장품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소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국 소비주들은 중국 소비주 플러스 다른 나라도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중국이 많이 그러니까 좀 침체가 돼 있을 때 그 빈자리를 동남아가 채웠고 일본이 채웠고 미국이 채웠고 유럽이 채웠고 채워줬는데 거기에 중국 재료까지 더해져서 관련된 소비주들이 탄력이 세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 효과는 더 길어진다. 예전처럼 짧게 반짝하는 효과랑은 다를 것이다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화장품 쪽으로. 2023년 7월 기준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 한국이 점유율 20.1%로 1위를 차지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월 달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들려왔고 한국의 인디 중저가 화장품의 인기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뭐 K-팝 스타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 드라마라던가 이런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고 특정 화장품 브랜드 상장의 회사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화장품인데 미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조선미녀라는 이런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마존에서 높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스킨케어 브랜드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는 보통은 색조 화장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스킨케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스킨케어 시장을 잘 삐집고 들어갔고 스킨케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요.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관련돼서는 화장품주를 또 봐야 되고 제가 오늘 또 갖고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만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종목이 아닌데요. 몇 주 전부터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살기 종목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종목 빨리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필살기 종목 빠르게 좀 공개해볼까요? 네, 그럼 필살기 종목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에이블 CNC를 공개를 해드리고 정말 많은 폭등세가 나왔는데 에이블 CNC 미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회사도 같은 맥락의 종목입니다. 일단은 국내 전반적으로 관광객 증가하다 보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또 매장당 지금 매출액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아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 지금 성황리에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엔 낮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로 해서 고성장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해외 매출도 역시 지난번 에이블 CNC랑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얼타, 타겟 등의 입점 등을 계기로 해서 아마존에서 역시나 이 기업도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홍콩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매장에서 명동에도 매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고 일본에도 지금 여러 채널에 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본 관련해서 VT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엄청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후속해서 이 기업도 그러한 탄력 쭉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바닥을 찍고 한번 탄력 나온 다음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61선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탄력 나오면서 상방 뚫어줄 가능성 충분해 보이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 굉장히 좀 탄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견조한 미국 화장품 소매 판매, 미국 쪽을 또 아까 제가 좋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인디 브랜드 성장이 이 기업을 포함한
ODM, OEM 업체예요. 이 기업이 OEM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거에 대한 수혜를 미국에 대한 성공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인디 브랜드 미국 쪽에서 확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러시아에 대한 신규 고객사를 또 확보를 했을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고객사 수주 증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의 성장폭이 성수기인 올해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서 전고점 돌파는 충분해 보이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필살기 종목도 굉장한 힘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가져와 주신 두 가지의 필살기 종목도 굉장한 저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도 면세점 아마존 모멘텀 가져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도 미국의 모멘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빠르게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오락관 월요일에 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6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